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은 더 힘들어지네요. 임대료,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까지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버거워집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전환이 필요한 중년 남자 비전입니다. 비폭력 전환을 줄여서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단결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소상공인들이 약자고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하나 있어요. 소상공인에게도 최소한의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짧은 말은 의미가 큽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대부분 개별 사업자로 남아 각자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건물주의 임대료 문제나 플랫폼 수수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함께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도 함께 조직화되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은 제도가 만들어진 단계는 아니고 필요성이 제기된 초기 단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치킨집 이야기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가게 안에는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 반반 하나요? 네, 금방 갑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 같네요. 그런데 카운터 옆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공지 메시지입니다. 사장님이 잠깐 짬을 내서 화면을 보니 다음 달부터 소수 전면 교체, 포장재 변경 의무 적용, 가격 정책 통일,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우리 사장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거 또 비용 올라가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마땅히 말할 데가 없네요. 잠깐 망설이다가 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사장님, 이거 비용이 좀 부담되는데요. 잠깐 정적, 그리고 돌아오는 짧은 답변. 그건 본사 정책이라서요. 어려우시면 계약 해주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주문은 쌓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네요. 청소를 하라는 건지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건지. 이번에는 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작은 분식집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죠. 이런 힘든 시간을 버티다 보니 단골도 생기고 동네에 사람들도 찾아오고 가게가 자리 잡혀갔어요. 어느 날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계약기간이 끝나가죠. 시간 한번 내서 뵙죠. 며칠 뒤 근처 카페에서 건물주와 만나게 된 우리 사장님. 건물주는 별일 아닌 듯 말하네요. 요즘 시세가 올라서요. 이번에 임대료 좀 올렸어요. 사장님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 나가면 단골은, 다른 자리 찾으려면 인테리어 비용은. 드디어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조정이 가능할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짧습니다. 다들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불 꺼진 매장에 앉아 있는 우리 사장님. 불판 위에 남은 열기처럼 마음도 식지 않았네요. 내가 어떻게 버티면서 만든 가게인데. 이번에는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가게 안에서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배달 3건 추가요. 이거 먼저 나가야 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정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은 분명히 나왔는데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추네요. 이거 남는 게 맞나? 다음 날 같은 상가 사장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떠세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어요. 광고 안 하면 주문 안 들어오고. 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함께 움직이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방법보다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하루 장사도 바쁘고 당장 생계가 걸려있고 누가 먼저 나서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국 각자 버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런 소상공인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지역에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상인들이 모이고 정보도 공유하고 가격, 공급, 대응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혼자 고민하던 문제가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되고, 혼자 버티던 상황이 같이 대응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성수동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공장, 오래된 건물,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없애지 말고 살려보자. 이 생각 하나에서 공간이 바뀌고 사람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문제를 알면 움직여야죠. 이번 뉴스는 소상공인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면 이미 문제는 다 알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임대료, 플랫폼,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각자 버텨왔어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동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같이 움직여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삶에 지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교차해서 양 어깨와 양팔을
쓰담 쓰담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